음악,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4월입니다. 봄을 맞아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오프닝 영상을 3단장을 했습니다만 문학, 음악, 미술 어쩌고 하는 멘트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준 김선영 아나운서 고마웠어요. 새 멘트는 연극배우 심순영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순영씨 땡큐. 4월을 내게 주면 나머지 달을 다 내게 주마라는 스페인 속담이 있습니다. 4월만 나한테 주면 나머지 달은 다 네가 가져도 좋아, 이런 뜻이죠.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4월을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달로 부른답니다. 날도 따뜻해지고 온갖 화사한 봄꽃들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올 4월은 사람을 만나기도 꽃을 만나기도 거북한 우울한 4월이지만 여러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이니까요. 4월의 첫날은 만우절로 시작되죠. 영어의 All Fools Day, 모든 바보들의 날을 만우절이라고 번역한 거죠. 이날은 유일하게 거짓말이 허용되는 날이었죠. 이날 아침에 학교에 가면 야, 너 담임이 교무실로 오래 라는 아이들의 말에 불안한 마음으로 교무실 문을 녹한 경험 있으시죠? 이날 쏘가 먹힌 사람을 4월의 바보, April Fool이라고 부르죠. 셰익스피어의 연극 대본들을 읽기 쉽게 소설체로 쓴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의 수필집이 어린 시절 형들의 책꽂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바보를 사랑한다. 영악하고 빈틈없이 똑똑한 사람보다는 좀 모자란 듯 따뜻한 사람에게 더 정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4월에는 바보처럼 피식피식 웃으면서 살아봅시다. 만우절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만우절의 기원과 유래가 궁금하시다면 신약 성서 마태복음 29장을 찾아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32번째 이야기, 4월이 오면 지금 시작합니다. 그새 마태복음 29장 찾아보지는 않으셨죠? 혹시 찾아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에이프릴 풀이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이 아름다운 4월을 왜 T.S. 엘리엇은 그의 서사시 황무지 The Wasteland에서 잔인한 달, 그것도 가장 잔인한 달, The Cruelest Month라고 했을까요? 1차 대전이 휩쓸고 지나간 세계를 죽음의 땅, The Wasteland, 황무지로 묘사한 이 434줄짜리 길고 난해한 시는 죽은 자들의 매장이라는 장에 나오는 한년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Mixing memory and desire.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Stirring the roots with spring rain.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이 시들은 그 풀이조차도 난해하지만 저는 낭만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때 겨우내 언 땅 속에서 죽음과 같은 깊은 잠 속에 빠져있는 뿌리와 구근들의 망각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추억과 욕망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라면 저도 부모가 되어 겪은 일이지만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소포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게 된 아들이 훈련소에서 보내오는 사제 옷구름이죠. 오래전 논산훈련소에서 집으로 보내질 입고 있던 바지에 볼펜으로 큼직하게 4월은 잔인해 April is cruel 이라고 영어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영문을 해독하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그 암호 같은 문자들을 보며 서럽게 우셨겠지만
내가 그렇게 썼던 것은 그저 4월이었고 철조망 밖에 복사꽃이 너무 붉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훈련소 시절의 4월 이따금 내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이 록그룹 딥퍼플의 에이프릴이었습니다. 12분 10초나 되는 긴 노래에 전주만 8분이 넘는 이 노래를 여기서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딥퍼플을 특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인내심을 장착하시고 유튜브에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관현악단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록 음악의 최초의 협연이었을 겁니다. 장중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로 시작되는 그 어두운 선율과 노랫말은 내 청춘의 우울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때 아직도 4월의 비는 내리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왜 그래야만 하냐고 당신은 내게 묻지만 나는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야. 2020년 4월에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아마 T.S. 엘리엇은 100년 전에 그리고 딥퍼플은 50년 전에 2020년 4월을 예언했었는지도 모릅니다. 4월은 보릿고개 한가운데에 있었고 어린 시절 우리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비록 질근질근 씹어서 단물만 빨아먹고 뱉어내야 했지만 이렇다 할 주전부리가 없던 우리에게 칡뿌리의 싸근하면서도 달큰한 그 맛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학교를 일찍 파한 어느 날 동무 여럿과 어울려 칡뿌리를 캐러 철탄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기분 좋은 바람결에 실려오는 뻐꾸기 소리를 들으며 걸어 오르다가 이마에서 선땀이 베었을 때쯤 산기슭의 여학교에서 풍금소리에 맞춘 여학생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그 노래의 정확한 가사도 그 노래의 제목이 4월의 노래라는 것도 집에 돌아와 중학생이었던 형을 졸라 알게 된 것이지만 나는 들고 가던 괭이도 아무렇게나 팽개쳐 버리고 동무들과 떨어진 진달래꽃 그늘에 앉아 오래 그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봄날은 내게 배고픔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목월의 시에 김순애가 곡을 붙인 그 노래는 우리의 영원한 4월의 애창곡입니다. 더스틴 호프만과 캐서린 로스가 나오는 영화 The Graduate, 졸업을 기억하십니까?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 청소년기의 방황을 그린 소설이라면 영화 졸업은 청춘의 방황을 그린 영화였죠. 결은 많이 다르지만 16살의 홀필드가 대학을 갓 졸업한 벤이 된 것이죠. 영화 졸업에서 청춘의 방황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것은 The Sound of Silence, 스카브로 페어, 미시즈 로빈슨 등 회의와 불안과 방황의 길목들을 아름답게 수놓던 사이먼 앤 가펑클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들 중에 4월이면 그녀가 올 거야, April Come She Will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폴 사이먼이 잠깐 런던에 머무르던 시절에 4월에 찾아와서 5월에 노래하다가 6월에 날아갈 준비를 하고 8월에 떠나간다는 영국의 전래 동료 뻐꾸기 The Cuckoo의 가사를 차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볼까요? April Come She Will, 4월에는 그녀가 올 거야. When streams arrive and swell with rain, 봄비로 겨울물이 찰랑찰랑 흘러가는 4월에로 시작해서 September, I will remember, a love once new has now grown old. 9월에는 한때 싱그러웠던 사랑이 이제는 가버렸다는 걸 기억하게 될 거야 로 끝나는 노래 April Come She Will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기타의 아름다운 아르페지오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4월의 연인이 순백의 실루엣으로 다가오는 듯한 환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아름다운 4월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였습니다.